네, 감사합니다. 창훈님 계신가요? 네. 네, 어, 지금 10분부터 시작하는 걸로 스케줄을 좀 바꿔서 진행을 할까 하고요. 네. 네, 화면 공유 한번 테스트 미리 부탁드릴게요. 잘 보이나요? 네, 근데 화질이 아,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위에 일단 화면 공유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잠시만 불 좀 끄고 오겠습니다. 어디 보자. 어둠의 자식입니다. 좀 낫나요? 잠시만요. 네, 근데 뭔가 카메라 해상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네요, 보기에. 네, 화면은 잘 보입니다. 이 화면은 잘 보이시죠? 네네. 네. 그 하단에 그 박스 떠 있는 건 숨기기 버튼 누르시면 사라질 겁니다. 예.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이 네네. 상태로? 네. 9시 1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나가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두시면 될 그냥 것 같아요. 있어도 돼요? 예, 예. 예. 화면 띄워 놓으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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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강창훈 님께서 ASP.NET 코어 시그널 분산 메시징 시스템 구축하기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강창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개인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AI MVP로 어워드는 받았는데, 뭐 코로나도 있고, AI 쪽으로는 잘 몰라서, 뭐 활동을 열심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단넷 개발자로 근 20년 정도 개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단넷 개발보다는 이제 다양한 기술, 뭐 노드.js부터 해서 프론트엔드, 리액트, 뷰.js, 뭐 백엔드, 파이썬, 뭐 가리지 않고 닥치고 막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술을. 오늘 준비한 기술 관련된 케이스는 뭐냐면, ASP.NET Core 3.1 기반으로 시그널 R이라는 이제 실시간 메시징 기술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NET 클래식에서도 .NET 4.6, 4.7, 이 클래식 .NET에서도 시그널 R 기술이 있었지만 이제 .NET Core에도 동일하게 시그널 R을 지원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2점대부터 3점대 넘어오면서부터 더 좋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시그널을 이용해서 실시간 웹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고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코딩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타임 웹이라는 기술이 있죠. 그래서 실시간 웹이라고도 하고, 보통은 이제 대표적인 기술로는 웹소켓과 웹 RTC라는 기술이 있는데, HTML5에 이제 하이 API로 웹소켓이라는 브라우저 쪽 기술이 있고, 이 브라우저 쪽 기술을 서버 쪽에서 웹소켓을 지원해주는 기술이 뭐 노드.js나 뭐 저희 C# 같은 경우는 ASP.NET Core, 시그널 R 같은 이런 서버 측 기술이랑 연결을 하게 되면 연결 기반의 실시간 뭐 푸시 기술 같은 걸 구현을 할 수도 있고요. 구글 기술이긴 하지만 웹 RTC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제 순수 웹 브라우저 기반에서 뭐 별도 플러그인 설치 없이 화상 통화 이런 것들도 다 가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개발된 서비스들이 이런 기술들 하면 서비스들이 있는 것 같고요. HTML5의 웹소켓과 서버 사이드의 기술들을 섞어서 이제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HTML5의 웹소켓은 아시다시피 모든 표준 웹브라우저들이 다 지원해주는 HTML5의 하이 API 스펙이 있고요. 요걸 이용을 해서 실시간 이제 웹 서버랑 웹 브라우저랑 연결 기반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고요. 이건 이제 클라이언트 쪽 기술이고요. 웹소켓은. 웹소켓 클라이언트 쪽 기술을 지원해주는 서버 쪽 기술로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노드.js의 소켓.io, 그리고 ASP.NET 같은 경우 시그널 R이라는 기술이 있고요. 자바 같은 경우는 자바 스프링 기반의 소켓.js, 파이썬 같은 경우는 웹소켓이라는 이런 기술들이 서버 사이드 쪽에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기술은 ASP.NET 시그널 R이고요. 단넷 코어는 다 아시다시피 크로스 플랫폼 단넷 프레임워크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버전으로 보면 단넷 코어 3.1이 최신 버전이고요. 클래식 단넷 같은 경우, 단넷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단넷 프레임워크 4.8이 최신 버전인데, 중요한 것은 양쪽 다 시그널 R이라는 실시간 웹 메시징 기술을 다 지원한다는 것과 클래식보다는 이제 리눅스 서버에다가 다 올릴 수 있는 단넷 코어 3.1 기반의 시그널 R을 오늘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ASP.NET 클래식, 기존부터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해오던 ASP.NET에도 시그널 R이라는 기술이 있고요. ASP.NET 코어에도 시그널 R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둘 간의 간단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넷 클래식에서 사용했던 ASP.NET 시그널 R을 예전부터 개발을 해봤고, 실제 상용 서비스를 6, 7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해왔었고, 최근 1, 2년 사이에 ASP.NET Core 2점대부터 해서 시그널 R을 또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해오다가 얼마 전에 이제 운이 좋게 대기업 고객사에서 ASP.NET Core 3.1 기반의 잔디나 슬랙 같은 서비스들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느냐라는 제안이 와서 지금 현재 그런 프로젝트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서버에 어플리케이션 하나 올리고 하는 서비스 기준이 아니라 여러 대 리눅스 서버에다가 시그널 R로 개발되는 웹 어플리케이션들을 올려놓고 이제 로드 밸런싱, 뭐 엔진엑스나 아니면 로드 밸런서를 이용해서 분산을 해서 이렇게 실시간 메시징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막바지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그런 내용에 대한 경험치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ASP.NET Core 시그널 R은 아시다시피 이제 ASP.NET Core 기반의 크로스 플랫폼 실시간 웹 개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고요. C#과 VB.NET 지원이 되고 웹 브라우저에 푸시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용이하고요. 연결 관리를 얘가 자동으로 하죠. 웹소켓 기반으로. 그리고 모든 연결이 된 서버랑 연결이 되어 있는 모든 웹 브라우저의 브로드캐스팅 딱 뿌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개별 클라이언트마다 커넥션 아이디라고 해서 별도로 생성이 되는데 개별 클라이언트별로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그룹핑을 해서 그룹 메시징을 보낸다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채팅 같은 기능을 쉽게 구현을 할 수도 있고요. 실시간 메시징이나 아니면 실시간 대시보드, 실시간 차트 이런 거 개발할 때도 많이 쓰고요. ASP.NET Core 시그널은 가장 중요한 건 다양한 스케일 아웃 방식을 제공합니다. 즉 서버를 여러 대 두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긴 하지만 이제 세 가지를 그 실습을 해볼 거고요. 실습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먼저 이제 ASP.NET Core 시그널 기반에서 실시간 웹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빠르게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시고요. 예. 그래서 베이직한 하나의 웹서버에다가 그 웹서버 기반의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브로드캐스팅 하는 걸 간단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도메인 환경에서 이제 예를 들면 아예 그 뭐 모바일 네이티브 앱에서 시그널을 접근한다거나 또는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크로스 도메인 환경에서 접근한다거나 할 때 자바스크립트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크로스 도메인 처리 방법도 간단히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 ASP.NET Core 기반으로 할 거고요. 저는 3.1 기반으로 개발을 합니다. 간단하게 D 드라이브에다 그냥 간단히 만들게요. 시그널 R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시그널 R 솔루션. 첫 번째는 이제 베이직 시그널 R 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이 솔루션 안에다가요. 3개의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요. MVC 패턴으로 그냥 할게요. 그리고 단넷 코어고요. 시그널 ASP.NET Core 3.1 기반으로 하고요. MVC 패턴 기반으로 해서 개발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많이 쓰시는 패턴이니까. 그리고 이제 개발 용이를 위해서 HTTP는 일단 제거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만들으라고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가이드 문서는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뭐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문서들을 독수에 잘 돼 있죠. 그래서 가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이 여기 보여드리는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빠르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빠르게 되게 빠르구나. 5분도 안 걸려서 이렇게 실시간 웹을 개발할 수 있구나라는 걸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있고요. 이 내용을 빠르게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줄 것은 이제 그 클라이언트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추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 쪽 라이브러리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을 해서 이게 아니고 프로젝트에 추가하시고 클라이언트 쪽 라이브러리 추가 이걸 하신 다음에 공급자는 UNPKG 이거 선택하시고 다 가이드 문서에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시그널 R이라고 치시면 나올 것 같아요. 시그널 R 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시그널 R이라고 나오고요. 이걸 선택하시면 3.1.6 버전이 있고요. 이거 특정 버전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가이드 문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쭉 따라 하시면 되고요. 브라우저에 시그널 R과 시그널 Rmin 두 개의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추가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경로는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따따따 루트 폴더 안에 JS 폴더 안에 시그널 R 밑에 설치되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따따따 루트 폴더 밑에 JS 폴더 밑에 시그널 R 폴더 밑에 이렇게 이제 브라우저 쭉 내려가 보면 시그널 R과 그 밑에 시그널 R min.js가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것은 허브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추가하시고 허브스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시그널 R은 허브 클래스라는 걸 통해서 이제 브라우저에 로딩되어 있는 방금 만들었던 이제 시그널 R.js 파일이랑 프록시 관계로 이렇게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서버 쪽에 만들어져 있는 어떤 이제 기능을 허브 클래스랑 자바스크립트 시그널 R.js랑 통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서로 이제 핑퐁 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허브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게요.
챗 허브라고 해서 똑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되어 있는 소스가 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대로 소스 그 카피 페이스트로 진행을 할게요. 자, 허브 클래스 여러분들이 만든 허브 클래스는 반드시 그 허브라는 그 클래스를 상속받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허브 클래스를 상속받은 챗 허브를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메서드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샌드 메시지는 이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호출하는 그 메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브라우저에서 이 샌드 메시지를 호출하게 되면 어떤 사용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해오면 그 받은 어떤 사용자가 어떤 메시지라는 내용을 다시 브로드캐스팅 해주는 게 이 클라이언트 올 샌드 어싱크라는 기능이고요. 메서드 이름은 리시브 메시지라고 해서 그 수신하는 쪽, 브라우저 쪽에서 수신할 때는 또 리시브 메시지라는 이름도 수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에서, 브라우저에서 이제 호출하는 메서드 이름은 send 메시지라고 해서 사용자 이름과 메시지를 보내오고요. 그러면 요놈이 받고, 받은 메시지를 다시 사용자들 브라우저에 보낼 때는 사용자 브라우저에 어떤 메서드로 그 이벤트 리스너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이름이 첫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제이슨으로 던지셔도 되고 이렇게 텍스트로 던지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브라우저에다가 던져주는 코드예요. 예. 자, 허브 클래스가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허브 클래스 기반의 시그널 R을 서비스할 수 있는 startup.js에서 세팅해주는 것을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세팅하실 건 딱히 없으시고 그 가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스타트업.js에 가장 먼저 세팅해 주셔야 될 건 크로스 도메인은 좀 이따 하고요. 스타트업 JS 안에 여기 컨피그레이션 서비스 안에 먼저 해주실 것은 여기 서비스 add 시그널 R이라는 것을 먼저 추가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밑에 허브 클래스에 대한 우리가 만들었던 허브 클래스에 대한 거 설정, 엔드포인트 주소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참고로. 그리고 이제 이 허브 클래스가 참조가 안 돼 있으니까 참조를 간단히 볼게요. 참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 됐나요? 예. 예, 이렇게까지 하시게 되면 딱 간단하게 두 개만 했어요. 시그널 R 서비스를 추가해 주는 거, 의존성주 입으로 추가해 주는 거하고 관련된 허브 클래스에 대해서 엔드포인트 중단점을 지정해 주고 서비스 URL을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거 두 가지를 했고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기본적인 시그널 R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세팅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화면이 필요하죠. 화면이. 그래서 MVC 패턴으로 되어 있는 홈에 있는 뷰즈 안에 홈에 있는 index.점 CSHTML 이 뷰를 그대로 뷰 페이지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해볼게요. 이 이제 뷰 페이지를 보면 이 뷰 페이지가 일반적으로 이제 브라우저에 전달이 되죠. 사용자들이 실제 채팅하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사용자 아이디를 유저 인풋이라는 걸로 받고 사용자가 실제 입력하는 메시지 그리고 샌드 버튼을 하나 있는 화면이고요. 간단한 화면이고 브로드캐스팅 된 메시지를 받는 메시지 리스트라고 해서 UL 태그로 이렇게 간단히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예, 먼저 이제 지금 현재 요거는 크로스 도메인 환경이 아니고요. 크로스 도메인 환경이 아닌 상황에서 서버상에 있는 따따따 루트 안에 있는 JS 안에 있는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시그널 R을 이렇게 참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조가 되게 되면 이 시그널 R이라는 걸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연결하려고 하는 실제 이제 주소, 같은 서버 어플리케이션 아니니까 루트의 챗허브라는 것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이 챗허브는 스타트업의 제일 밑에 있는 챗허브 요거랑 똑같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보면 리시브 메시지라고 해서 수신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버에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왔을 때 모든 사람한테 브라우저에게 브로드캐스팅 보내는데 그걸 받아주는 메서드 이름이 리시브 메시지. 요게 챗허브에 있는 이 리시브 메시지고요. 실질적으로 보낼 때는 인복
인보크라는 걸 이용하고요. 여기 보면 커넥션 인보크에 샌드 메시지라는 걸 호출하게 됩니다. 버튼이 클릭됐을 때 여기 보면 버튼 클릭됐을 때 샌드 버튼 클릭됐을 때 메시지를 보내라 라고 해서 샌드 메시지를 호출하죠. 그리고 사용자 아이디랑 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잘 돌아가나? 뿅. 뭐 간단한 거긴 합니다만 이제 간단하게 그 로컬에서 채팅 앱을 실시간 채팅 앱을 간단히 만들어 봤고요. 잘 작동되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크로스 도메인 환경으로 어떻게 쓰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컴퓨터가 좀 느리죠? 자, AA라는 사람이 111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브라우저를 띄워도 되겠죠. 엣지 한번 띄워볼까요? 자, 엣지를 띄워서 동일한 서버로 이거는 BBB라는 사람이 이렇게 잘 되죠? 이렇게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실시간 채팅을 간단히 만들었어요. 모두 한 방에 있는 채팅이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간단히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고요. 같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안에서는. 그런데 같은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는 프론트엔드, 백엔드로 나눠져 있고, 백엔드 개발은 ASP.NET Core MVC로 개발이 돼 있고, 뭐, 엔티티 프레임워크로 또 데이터 처리는 돼 있고, 시그널 알로 실시간 메시징은 돼 있다 하더라도, 프론트엔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환경으로 Vue.js나 React.js 같은 경우로 개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론트엔드를 React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Vue.js로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완전 분리되어 있는 환경 자체가 이제 크로스 도메인인 거죠. 클라이언트, 프론트엔드가 뭐 네이티브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티브 앱에서 웹소켓 방식으로 시그널을 호출하실 수도 있고요. 웹브라우저, 순수 웹브라우저 기반에서 Vue.js나 프론트엔드 기반의 스파 기반에서 개발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의 크로스 도메인 환경을 쓰시려면 이 방금까지 개발했던 방식으로 쓰지는 않고요. 독립적인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릴게요. 자, 먼저 간단하게 HTML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단 크로스 도메인을 지원하려고 하면요. startup.js에서 관련된 소스 다 제공해 드릴 거고요, 참고로. 크로스 도메인을 좀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startup.js에서 시그널 R에 대한 그 크로스 도메인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제일 위쪽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포트가 뭐 몇 번이었나요? 기억이었나요? 요 포트로 해서 일단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다 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이제 아예 다 열어주셔도 되고 중요한 건 크로스 도메인 환경에서는 네이티브 앱이나 아니면 이제 프론트엔드 완전 분리되어 있는 소스 그 HTML 소스가 완전 분리되어 있는 곳에서 접근하시려면 이 세 번째 소스 요 부분을 반드시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 set in original allowed를 true 값으로 설정해 주시게 되면 아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나 일단 접속이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뭐 인증과 권한을 또 거실 수도 있겠죠. 자, 요걸 이제 크로스 도메인 설정을 하나 추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그 크로스 도메인 되어 있는 것을 또 밑에서 use course라는 것을 이용해서 또 밑에서 한 번 더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라우팅과 밑에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크로스 도메인 환경 설정이 다 끝납니다. 이 코스 팔리시는 이제 크로스 도메인 정책에 대해서 여기서 정의되어 있는 이름으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뭐 상수로 나중에 빼셔도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 사이트에서나 이제 접근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그 세팅을 열어놨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스태틱한 HTML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프론트엔드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완전 MVC랑 별 상관없고요. 서버 쪽 페이지랑 전혀 상관없고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페이지입니다. 자, 소스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동일한 UI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독립 디자인 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CDN으로 직접 이렇게 당겨 오실 수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시그널 R이라는 요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 시그널 R JS는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 쪽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이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방금 전까지 이걸 간단히 해봤고요. 코어스 설정하기 위해서는 요 부분에 가보시면 돼요. 이 부분에 가보시면 시그널 R 관련돼서 이제 완전 분리되어 있는 환경에서의 각종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요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다운받아서 쓰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CDN으로 당겨 오셔가지고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CDN을 그냥 해볼게요. 자, 지금은 CDN을 참조하게끔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연결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53 이걸로 기본적인 연결 방법은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되게 되면 실행을 시켜보고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제 그 웹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시그널이 작동되는 것과 완전 독립되어 있는 프론트엔드 페이지에서 이 샘플.html이랑 직접적으로 통신하는 걸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샘플즈 여기에 탐색기를 열어서 직접적으로 샘플.html을 정적 HTML 페이지를 그냥 열어볼게요. 자, 요거는 서버 쪽 주소에서 돌아가는 거죠. 요거는 보시다시피 D 드라이브에 있는 샘플.html이에요. 정적 페이지고 프론트엔드 페이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하게 크로스 도메인 환경에서 이렇게 서버 페이지도 잘 돌아가고 프론트엔드 페이지 또는 뭐 네이티브 앱이든 아니면 이제 프론트엔드 독립되어 있는 프론트엔드 페이지든 이런 식으로 해서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도메인 환경에서의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시그널 R의 아주 기초적인 방식을 설명드리고요. 드린 거고요. 그런데 요걸 이제 대규모로 서비스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요게 이제 오늘의 골자예요. 그래서 ASP.NET Core 시그널 R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서비스가 이루어지겠죠. 한 대의 서버에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면 여기에 접근한 사용자들 간에는 방금처럼 브로드캐스팅이 가능하지만 이 한 대의 서버 사용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한 대의 서버의 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여러 대의 서버로 나눠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 그리고 여기에다가 로드 밸런서를 두고 그런데 이렇게 로드 밸런서를 두고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대에다 올렸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연결 정보를 공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로드 밸런서가 있어도 A, B, 이 두 사용자는 죽으나 사나 두 사용자에 대한 커넥션 아이디가 이 서버에 존재하기 때문에 로드 밸런서를 탔을 때 로드 밸런스를 만약에 앞에 뒀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1로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 1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처음에는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채팅은 잘 유지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잘못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연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들이랑 통신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단일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여러 대의 서버에다 분산해서 서비스 할 때는
지금까지 배우신 이제 알게 된 내용으로는 한계성이 있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애저 시그널 R이라는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저 시그널 R이라는 서비스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레디스라는 이제 NoSQL DB를 이용을 해서 레디스 자체에 있는 펍섭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어떤 들어온 데이터를 연결되어 있는 서버에 막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 해주는 펍섭 기능이 있는데, 레디스의 펍섭 기능을 이용한 레디스 백플레인이라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40분이고요. 40분이고 50분까지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예. 먼저 애저 시그널 R 서비스 기반의 스케일 아웃 하는 방법, 여러 대의 서버를 두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바로 그 시연으로 들어갈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연결 방법을 간단히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웹브라우저가 먼저 이제 뭐 가상 서버든 웹 서버에 이렇게 붙고요. 어플리케이션 시그널 R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웹 서버에 먼저 붙어서 붙게 되면, 연결이 되게 되면 이제 애저 시그널 R이라는 애저 포탈에 가서 서비스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애저 시그널 R에 인증 토큰을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인증 토큰을 받아가지고 브라우저에 또 갖다 줍니다. 예, 브라우저가 그 시그널 R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해주는 토큰 정보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바로 클라이언트가 실시간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 시그널 R 웹 서버랑 바로 붙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실시간 메시징은 다 애저 시그널 R이랑 통신을 해요. 그래서 연결 기반의 실시간 푸싱이나 실시간 메시징은 다 애저 시그널 R과 웹 브라우저 간에 직접적으로 통신을 하고요. 여기서 주고받은 데이터들은 다 여기 시그널 R이 설치되어 있는 앱 서버로 자동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실질적으로 브라우저랑 그 시그널 R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서버랑 실시간 통신을 하려고 하면 연결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결이 계속 연결된 상태에서 메시지가 오든 안 오든, 메시지를 보냈든 안 보냈든, 메시지를 많이 보내든 적게 보내든 실질적으로 모든 사용자를 연결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 부하가 상당히 웹 서버의 부하를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토큰만 받아가지고 던져주고 나서 실질적으로 연결 기반에 통신하는 것은 애저 시그널 R이라는 이 애저 서비스가 다 전담을 하기 때문에 실제 시그널 R 서비스는 큰 부담이 없어요. 즉,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실시간 메시징 통신하기 위해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많이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와스 서버를 많이 두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예를 들면 시그널 R 앱이 설치되어 있는 서버가 있다라고 하면 요걸 가지고 100% 연결 기반으로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1000명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10대의 서버가 필요했다라고 하면 지금 애저 시그널 R을 이용하게 되면 연결 기반으로 직접적으로 이 서버가 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두 대 정도 서버만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시간 메시지는 다 애저 시그널 R이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서비스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애저 시그널 서비스는 이제 실시간 프록시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실시간 메시징은 다 애저 시그널 R이 담당을 하고 뭐 여기서 발생하는 메시지는 또 이쪽에서 수신은 받긴 하지만 실질적인 연결은 다 애저 시그널 R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웹 서버 자체, 시그널 R이 설치되어 있는 웹 서버 자체는 큰 부담이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가장 또 좋은 점 하나는 애저 시그널 R은 자동 크기 조정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트래픽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동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용자가 100명이다. 100명이었다가 갑자기 10,000명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는 서버를 늘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서버 쪽은 전혀 거의 늘리실 필요는 없고요. 애저 시그널 R이 지가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이 되거나 스케일 아웃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동접자 수가 막 늘어나는 경우는 자동으로 이제 그 크기 조정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이벤트성으로 하는 이런 서비스에는 아주 적합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애저 시그널 R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저 시그널을 기반해서 개발을 하시려고 하면요, 먼저 애저 포탈에서 애저 시그널 R 서비스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간단하니까 들어가 볼까요?
애저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래서 애저에 들어가시면 상단 메뉴 중에 모두 서비스에 가셔가지고요. 좌측에 보면 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웹으로 가보시면 이 시그널 R이라는 그 애저 서비스가 있어요. 예. 요게 이제 애저 시그널 R 서비스고요. 신청하는 것도 되게 간단해요. 지금 시연으로 보여드릴 건 미리 만들어 놨고요. 그냥 간단히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너무 사용하는 게 편해서 아무나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 슬랙, 대용량 실시간 채팅 이런 것은 뭐 아무나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예. C샵 개발자면 아주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C샵이 잘 안 통용이 되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노드랑 C샵 둘 다 지원을 하는데 C샵을 선호하시면 C샵으로 웬만하면 해드리는데 대부분 다 노드로 해드리고 있어요. 노드보다 C샵이 훨씬 좋은데 방송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속도가 느리네요. 자, 뭐 예를 들면 리소스 그룹 하나 만드시던 기존에 있던 거 쓰시면 되고요. 단넷, 대부 뭐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중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자, 뭐 간단하죠. 뭐 디폴트로 놓고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이제 독수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예, 만들어질 거고요. 만들어지면 이제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이건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고요. 좌측에 보면 키라는 부분이 있어요. 키라는 부분.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키하고 커넥션 스트링이거든요. 이 두 가지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에 세팅만 해주시면 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고 저것만 이용하시면 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ASP.NET Core 그죠? 시그널 R 랩이라고 할게요. 만들기. 단넷 코어의 3.1에 MVC 패턴으로 HTTP 없이 그냥 바로 만들겠습니다. 뭐 사용하는 건 거의 똑같아요. 예, 밑에 세팅했던 거랑 거의 똑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프로젝트에 추가해 주셔야 되고요.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추가해 주시고요. 좀 느리네요. 자, 이렇게 추가하시고 카피 페이스트니까 금방 끝날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따따따 루트의 JS 안에 구하고 계시나 봅니다. 제가 추가 안 했나요? 이거 좀 이따 하고요. 자,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브를 하나 만들게요. 추가, 허브. 마찬가지로 챗 허브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허브.js 이것도 카피해 올게요. 이거는 애저 시그널 R.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똑같아요. 샌드 메시지 있고 리시브 메시지 요거 있습니다. 요거 사용을 할 거고요.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js에서 세팅을 해주시는데 유사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예. 스타트업.js에 뭐 일단은 다 가져올게요. 여기 코스랑 뭐 이렇게 자, 컨피그레이션 하는 이제 부분에서 보면 코스 설정 하고요. 아까 했던 방식은 똑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꺼번에 다 가져올게요. 자,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제 애저 시그널을 사용하시려고 하면요. 애저 시그널 관련된 연결 정보가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이제 애저 쪽 클라우드에 연결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걸 쓰시려고 하면 먼저 해주셔야 될 게 또 누게 패키지를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시그널 R이라는 누게 패키지가 있습니다. 시그널 R을 사용하시려면 이것을 빠르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시그널 1.4.3으로 설치할게요. 이미 이쪽이군요. 예. 자, 이것을 1.4.3으로 설치를 일단 하고요. 동의함. 시간이 괜찮으시면 원래는 50분까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10시까지 그냥 쭉 진행해도 될까요? 정현님? 잠시만요.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요. 사장님 계신가요? 네, 10시까지 하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요, 예, 세션을 10시까지 좀 연장을 하고요. 예, 혹시 지금 질문이 2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거 예, 감안해서 질문 답변할 시간만 좀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요거 일단 끝내놓고 나서 질문 답변 바로 하고 나서 이제 레지 스펙 플랜으로 가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거든요. 이거. 네네. 네, 그래서 누게 패키지 설치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하시고 나면 여기처럼 이렇게 애저 시그널 R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시그널 R 어플리케이션에서 시그널 R을 애저 쪽 시그널 R 서비스를 바로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이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app 세팅스에 추가적으로 연결 정보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연결 정보가 이미 저는 만들어 놓은 연결 정보가 있으니까 이거 갖다 쓸게요. 예.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애저 포탈에서 만들었던 애저 시그널 R의 키값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애저 시그널 R 커넥션 정보 거기에 있어요. 똑같이 커넥션 정보를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 해주시고 스타트업에서 이 부분에 각각의 정보들을 연결만 해주시면 애저 시그널 R이랑 시그널 R 웹앱이랑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요. 아까 여기 뭐 만들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여기 또 추가 한번 해볼게요. 추가 클라이언트 쪽 라이브러리 아까 뭐 안 추가됐는가요? 자, 시그널 R
설치가 됐나 봅니다. 경로를 안 맞췄구나. 경로를 여기다 넣어버렸네요. 예, 여기다 넣어버렸네요. 예, 상관없습니다. 예, 이 경로만 제가 맞춰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시그널R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뿅. 네. 시그널R의 distinct version. 예. 경로는 여기 이 경로에다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웹페이지를 간단하게 이제 붙여볼까요? 폼의 인덱스, 그리고 여기에 시그널의 뷰즈의 홈 인덱스 다 됐고요. 또 그냥 카피해서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정신이 없으시죠? 네. 아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뭐 처음 들으신 분들 좀 힘드실 수 있겠네요. 여기 보면 이제 요거 똑같은 소스야. 아까 베이직에서 했던 소스랑 똑같고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화면이고, 시그널 R 참조했고요. 그리고 연결을 할 때 똑같이 챗 허브를 연결을 했고,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한 거 없어요. 누게 패키지 하나 설치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프로젝트. 실행. 예. 애저 시그널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하는 과정을 스피디하게 보여드렸고요. 느리네요. 브라우저 하나 닫을까요? 예. 111A 뭐가 연결이 안 됐는데요. 예. 코스 설정을 방금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한 번만 실행을 해보고요. 질문은 어떤 게 올라왔는지 볼게요. 일단 뭐 이쪽 시그널 R 쪽은 다 했고요. 네, 말씀드리면 실시간 웹 기술이 소켓 프로그래밍으로 채팅 프로그램 만드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예, 실시간 웹 기술이 소켓 프로그래밍으로 채팅 프로그램 만드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실시간 웹하고 소켓이라고 말씀하신 게 TCP/IP 전통적인 연결 기반의 설치형으로 연결하는 TCP/IP 소켓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질문 보기에는 주신 분이? 웹소켓하고 TCP 소켓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맞다고 하시네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네네네. 예. 예를 들어서 윈도우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에 설치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하는 경우는 이제 순수 브라우저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OS에 맞게끔 뭐 모바일이면 모바일, 윈도우면 윈도우 맞게끔 클라이언트들을 또 설치해야 되고, 또 이제 물론 클릭온스를 이용해서 자동 배포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긴 하지만 유지 보수나 설치 배포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 웹소켓은 이제 순수 웹 기술이고 HTML5의 표준 기술이기 때문에 5대 브라우저만 있게 되면 5대 브라우저에서는 다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 없이 바로 연결 기반으로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게 일단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예.
혹시 실제 프로덕션에서 시그널을 배포하신 경험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클라이언트 네. 사이즈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서버 용량이 필요할지요. 질문이 좀 막연하네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케이스 같습니다. 예, 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은 이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가 그 메시징 서버가 있고요. 메시징 서버는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CentOS 7 기반으로 해서 CentOS 안에 엔진엑스 설치하는 경우 있고, 그리고 CentOS 안에다가 이제 그 커스트롤로 여러 개를 구축을 하던 CentOS 안에 개별적으로 하나씩을 다 세팅을 하던 하고요. 앞에다가 엔진엑스를 통해 가지고 로드 밸런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레디스 백플레인으로 현재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레디스를 설치를 해서 별도의 서버에다가 레디스 설치해서 사용자로부터 메시지가 오게 되면 일단 하나의 서버가 메시지를 받으면 레디스에다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보내게 되면 레디스가 펍섭 기능을 이용해서 자기랑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서버한테 쭉 이렇게 메시지를 다시 보내줘요. 보내주게 되면 각각의 서버들은 각각의 서버에 연결된 사용자들한테 자동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버를 계속 늘려도 이 레디스에서 연결 관리를 다 해주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메시징에 대한 브로드캐스팅을 이놈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구현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TCP/IP 소켓 프로그래밍에 비해 구현이나 유지 보수상의 이점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분께서 이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제 TCP/IP 기반으로 구축을 하는 경우는 OS별로 다 개발을 하셔야 되잖아요. 특히 웹 서비스 하는 경우는 또 한계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트온이나 카카오톡 PC 설치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용 OS 따로 만들어야 되고 윈도우용 따로 만들어야 되고 요런 이제 번거로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웹브라우저 순수 이제 웹브라우저 웹사이트에서 바로 채팅을 하려고 하면 또 어떤 식으로든 웹소켓을 또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요즘 플러그인을 쓰기가 힘드니까 한계성이 있는 거죠. 요즘 이제 웹 기반의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요즘은 이제 통신하는 방식 자체가 웹소켓 기반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 프로토콜 자체를 전통적인 TCP/IP로 개발하지 않고요. 웹소켓 기반으로 통신 방식은 다 통일을 하고, 대신 이제 윈도우 데스크 기본적으로 웹 브라우저 기반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하는 웹 기반의 서비스들은 다 이 웹소켓으로 별도 플러그인 없이 서비스를 하다가 모바일 네이티브 앱이랑 통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네이티브 앱을 또 개발하고, 윈도우 데스크탑을 또 UI를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윈도우 데스크탑을 개발하되 통신 방식 자체를 웹소켓으로 통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웹과 설치형 프로그램들 간의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예, 요즘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나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이런 게 다 웹소켓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지금 요게 시그널 R로 개발되어 있는, 아까 개발되어 있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서비스고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시그널 R로 이제 개발되는 절차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시그널 R로 되는 거고요. 마무리는 이제 요걸로, 원래는 좀, 예. 레디스 백플레인이라는 것은 이제 시그널 R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레디스 백플레인은 이런 식으로 서버 뒤쪽에다가 레디스를 설치해 놓고 사용자 메시지를 바로 이렇게 브라우저로 보내지 않고요. 시그널 R 서버가 레디스에다가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이 레디스하고 백플레인이랑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서버에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을 해줘요. 레디스가. 그래서 후면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전제 조건을 이렇게 개발하시려면 이제 레디스 설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개발 서버에는 윈도우즈용 레디스 설치하신 다음에 이 세 개 누계 패키지 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두 가지 방식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소스를 따로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레디스 백플레인에 대한 사용 방법은 소스를 보시면 이제 이대로 이용을 하시게 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강창훈님 발표 잘 들었고요. 예, 이제 마지막 세션만 남았습니다. 10시 5분부터 네, 이어서 세션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예, 잠시 쉬었다가 10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한상우님 계신가요? 네. 네,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저 마이크 상태 괜찮은가요? 네, 좋습니다. 네. 정현님 오늘 경품 추첨 있어요? 이번 행사는 별도 스폰서를 지원받은 게 없어서 경품은 따로 없습니다. 아쉽게도. 네. 농담입니다. 네. 5분에 시작할게요. 그 전에 네. 먼저 얘기해 주실 거죠? 네네. 화면만 미리 좀 걸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설동민님께서 레디스 설정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이 있었다면 아쉽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창훈님, 혹시 레디스 설정하는 부분은 코드상으로 좀 설명이 더 보충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자리 비우신 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네.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뭐 네. 잠시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근데 화면을 이미 상우님께서 당겨가셔서 화면 공유는 안 되실 거고요. 화면을 돌려드릴까요? 어떻게, 예, 돌려주시면. 네. 네, 알겠습니다. 화면 돌리겠습니다. 네. 발표 중지 가겠습니다. 네. 네. 자, 예, 레디스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소스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소스 로딩을 하고 있고요. 시그널 R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startup.js에 다 있고요. 예. 자, 여기 아니네.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이 소스 다 공유해 드릴 거고요. 예, 설명만 간단히 드릴게요. 소스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저 시그널 R이나 레디스 백플레인이나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건 동일하고요. 흰색 제목 표시줄 나오는 거는 사실 보통에선 보기 어려운데 컴퓨터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네요. 예, 지금 방송까지 같이 하니까 힘들어하나 봐요. 네. 레디스 샘플이고요. startup.js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아이고, 지저분하네. 요 부분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패키지에서요. 누게 패키지에서 이 세 가지를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세 가지를 설치해 주시면 되고. 자, 레디스를 윈도우즈용으로 설치하시고요. 여러분들 컴퓨터나 아니면 리눅스에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레디스 백플레인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 세 가지 누게 패키지를 반드시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
스택 익스체인지 레디스라는 거 반드시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3개 설치하신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고 startup.js에서 요 부분 add stack exchange redis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커넥션 멀티플렉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걸 의존수금 주입으로 해서 추가만 해주시면 2줄만 추가해 주시면 바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레디스 관련된 연결 정보를 이렇게 로컬 정보든 정보든 이런 식으로 세팅만 해주시면 되고요. 관련된 소스는 따로 제가 다 공개해 드릴게요. 심플하게 정리된 소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DB 연결 정보, 레디스 정보, 그리고 startup.js에서 이 몇 줄, 추가적으로 몇 줄 해주는 부분들만 연결해 주시면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뷰에 가보시면, 레디스 백플레인 같은 경우는 100% 웹소켓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제약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레디스 백플레인을 사용하는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에서 연결을 하실 때 기존에는 이렇게 연결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런 스킵 네고시에이션이라는 과정을 이제 스킵을 하고 협상하는 최초에 핑퐁 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패스하고 나면 요게 true로 돼 있으면 반드시 이제 통신 방식을 웹소켓으로만 통신하셔야 되는 그런 제약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다르고 다른 건 동일합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저랑 이제 메일 주소로 주고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예. 네, 시간 관계상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세션이고요. ASP.NET의 시작 또는 재시작을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한 길라잡이라는 주제로 한상훈님께서 40분간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지금 10시 7분인데요. 10시 47분까지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